에단 밀러에게 음악은 전부였습니다. 그는 20대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세계를 사로잡았고 그래미 수상을 거머쥔 순간엔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곡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지? 에단은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재즈를 시작했지만 지금 그저 정기적인 공연과 수익성 있는 앨범 제작에 매달리는 삶은 그를 고갈시키고 있었죠. 공연장의 뜨거운 박수 소리도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포기하려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친구였던 미셸로부터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봐, 에단. 여기엔 내가 찾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미셸은 한국 전통음악 연구자로 에단과 음악으로 깊은 우정을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미셸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이 어떻게 섞이고 발전했는지 보여주고 싶다며 그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에단은 망설였지만 K-팝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 흥미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는 미셸과 함께 인사동을 거닐며 한국 전통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리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신기했지만 큰 감흥은 없었죠. 재밌네, 미셸.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찾던 음악일까? 그때 미셸이 에단을 홍대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홍대의 밤거리는 생기 넘치는 음악과 인파로 가득했지만 한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노래가 에단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깊고도 애절한 목소리, 단순하지만 강렬한 멜로디, 그리고 무엇보다 가수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무대는 조명이 화려하지 않았고 가수는 평범한 의상에 마이크 하나를 들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 소리 하나로 공간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건 뭐지? 그는 멍하니 서서 음악을 들었고 노래가 끝난 뒤에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에단, 이게 바로 한국의 트로트야. 트로트? 이건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야. 이건 삶 그 자체야. 그날 밤 에단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트로트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자마자 수많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임영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재생한 순간 화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에단을 다시 한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감정은 뭐지? 노래는 이해하지 못한 채 가사 번역을 읽었을 뿐인데도 목소리에서 전달되는 묘한 슬픔과 따뜻함이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대중음악이 아니야.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그는 새벽까지 영상을 탐독하며 트로트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 안에 녹아있는 삶의 이야기가 그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에단은 결심했습니다. 이 음악을 더 알고 싶어. 그는 미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로트가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아. 트로트를 더 알고 싶어. 나를 이 음악으로 안내해줘. 미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넌 이제 정말 새로운 음악을 만나게 될 거야. 그날 밤 에단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트로트, 이 음악은 대체 뭘까? 유튜브에서 들었던 임영웅의 노래와 거리 공연에서 느꼈던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에단은 트로트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는 미셸과 함께 한국 트로트에 대해 배우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에단을 서울의 한 레코드숍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지만 문을 열자마자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벽에는 남진, 나훈아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의 사진과 LP 커버가 장식되어 있었고 주인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임영웅만 있는 게 아니야. 남진, 나훈아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도 있어. 이들은 한국 트로트 역사의 기둥 같은 존재지. 에단은 매장에서 수많은 트로트 음반을 구경하며 몇 장의 앨범을 구입했고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음악을 들었습니다. 노래마다 삶의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이별, 고독, 그리고 희망까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훑어보는 듯한 경험이었죠. 유튜브를 통해 임영웅의 경연 무대를 보며 에단은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에단의 가슴 속 어딘가가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래가 아니야. 마치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 같아. 며칠 후 미셸은 에단을 작은 소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접 트로트를 들어봐야 내가 진짜 느낄 수 있을 거야. 에단은 무대 앞자리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가수는 평범한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복잡한 무대 장치도 없었지만 그가 마이크를 들고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공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도 간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곡이라며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가수는 노래 중 눈물을 흘렸고 관객들은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 광경은 에단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음악 이상의 무엇이야. 에단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미셸은 그에게 말했다. 에단, 이게 바로 한국 트로트야.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는 음악. 에단은 돌아온 뒤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트로트의 정서를 담은 선율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한국 전통가락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트로트를 해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 지나도 피아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내가 잃어버렸던 음악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 에단은 그날 밤 트로트 음악을 전공한 교수와 연결되었고 작곡가와 보컬 트레이너를 만나기 위해 미셸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의 한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 트로트의 세밀한 창법과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기술로 부를 수 있는 음악이 아니야. 이건 감정을 그대로 담아야 진짜 트로트가 돼. 임영웅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까? 미셸은 에단에게 임영웅을 소개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재능이 있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야. 그는 청중과 교감해. 에단은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고 직접 그의 무대를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트로트를 더 깊이 배우겠다는 결심과 함께 마침내 임영웅의 콘서트를 예매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임영웅의 콘서트 날이 밝았습니다. 에단은 미셸과 함께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응원봉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중장년층인 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은 에단에게 낯설지만 흥미로웠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이 음악을 사랑하고 있어. 에단은 공연장에 들어서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무대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LED 화면과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적 이벤트임을 느꼈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며 임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공연장은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고 에단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야. 그를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된 느낌이야. 임영웅은 첫 곡으로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르며 무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에단은 이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가사와 목소리가 전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와 관객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공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임영웅이 곡을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은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은 주변을 둘러보며 중장년층 관객들이 눈가를 닫거나 가사를 읊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광경 속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노래가 절정으로 향하던 순간 임영웅은 눈을 감고 깊이 몰입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객들은 스스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합창단처럼 한 목소리로 이어지는 멜로디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단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내가 찾던 진짜 음악이야.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노래가 끝난 뒤 임영웅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관객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관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영웅님,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이 노래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임영웅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제 노래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순간 에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음악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을 바꾸는 것. 콘서트가 끝난 뒤 에다는 한참 동안 공연장 밖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연장에서 느낀 감동이 단순히 음악적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미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트로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드는 걸까? 미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그 자체가 사람들의 삶이고 그들의 이야기야. 아마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음악의 본질이 바로 그거일 거야. 에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건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해줬어. 내가 음악을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느꼈어. 그날 밤 에다는 호텔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다시 들으며 그 감정을 멜로디로 옮기려 노력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던 오랜 슬럼프와 공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에다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남아 트로트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영웅의 무대에서 얻은 깨달음은 그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에다는 자신의 첫 트로트 영감을 담은 앨범을 준비하며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이번 무대는 뉴욕의 유명 재즈 클럽이 아니라 서울의 작은 소극장이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처음 트로트를 라이브로 경험했던 곳이었죠. 관객석에는 그와 같은 외국인들도 있었고 한국 트로트 팬들도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관객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제가 이 무대에 서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트로트를 만나고 제 음악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아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임영웅이라는 한국의 위대한 가수를 통해 음악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 곡은 그 깨달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가 연주한 첫 곡은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자신의 재즈 스타일로 재해석한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집중으로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그는 관객들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트로트는 한국의 음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와 진심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해외 음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같은 주요 매체에서 그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삶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예술입니다. 제가 재즈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려 했던 모든 노력들이 트로트를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앨범에 한국 트로트의 요소를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트로트 멜로디와 재즈의 화음을 결합한 그의 곡은 독창적이었고 이는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그의 앨범에 수록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재해석 버전은 국제음악 차트에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한 방송사의 초청으로 임영웅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의 일환이었죠. 에다는 임영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단순히 제 귀를 즐겁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치유했고 제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에다는 이후에도 세계 무대에서 한국 트로트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위대한 음악입니다라며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곡들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콘서트에서 트로트를 재해석한 곡을 연주하며 자신이 느꼈던 감동을 청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연주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정서를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한국 트로트는 그 진심의 정수를 보여주는 음악입니다. 얼마 뒤 에다는 다시 한국을 방문해 한 작은
음악 축제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무대는 그가 트로트를 처음 라이브로 접했던 장소와 비슷한 규모의 소극장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관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트로트는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음악을 사랑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초등을 울렸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의 연주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음이 끝났을 때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에다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알겠어.